안녕하세요. 강경호입니다. 오늘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입니다. 과연 최 회장 쪽이 이길까요? 아니면 영풍 MBK가 이길까요? 문제는 누가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빠진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고려아연은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24년 6월 기준으로 이제 매출이 3.8조입니다. 그러니까 반기죠. 연간으로는 뭐 8조 이상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3,382억이고 총 자본이 9.7조. 현금성 자산은 한 2.1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자 지급성 부채는 1.3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유동성, 뭐 현금성 자산과 이제 뭐 부채 조달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로 이제 취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소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풍과 MBK가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은 결국 최 회장이 승리하더라도 영풍 쪽 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3.1% 이상이 되죠. 이제 주식 그 유동 주식이 이제 감소하면은 지분은 늘어나겠죠. 실질적인 지분은. 그래서 이제 영풍 쪽 지분이 33.1%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최 회장이라고 해서 최 회장이 지금 뭐 하여튼 그 백기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34.3%인데 이거를 그 무시하고 경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이 승리해도 일단 경영권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영풍이랑 MBK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뭐 하여튼 뭐 잘해서 한 50% 정도를 취득하더라도 최 회장 지분이 34.3%가 되거든요. 현재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를 무시하고 또 이제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당장 이사회를 장악할 수가 없고요. 이사회를 장악하고 뭐 정관까지 변경하려면 지분이 이제 3분의 2, 전체 주식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제 주총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죠. 근데 하여튼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뭐 3분의 2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완전한 경영권 장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하이브랑 어도어도 이제 분쟁 중이죠. 근데 이제 하이브랑 어도어는 뭐 누가 정당성이 있냐, 누가 이제 뭐 잘못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사도 교체할 수 있고 해임하고 다시 뭐 이제 선임할 수 있고요. 또 정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형사상 책임만 묻지 그 형사상 책임을 질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하이브는 어도어를 뭐 언제든지 사실은 개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 회장 쪽이나 영풍 쪽은 둘 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영풍이 좀 어리석은 게 영풍이 사실은 지분이 더 유리하거든요. 뭐 여기서 볼 때는 34.3 대 33.1 이렇게 그 최 회장 쪽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최 회장 지분은 이제 우호 지분, 백기사 지분을 포함한 거고요. 백기사는 사실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세력들이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 회장 지분, 가족들, 뭐 친척들 지분은 다 뭐 1%, 2%, 0. 몇 %씩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다 모아서 그 지분권을 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 최씨 집안 중에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0.5% 가지고 있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주가 올랐을 때 팔고 싶겠죠. 이게 50만 원짜리 주가가 지금 뭐 75만 원, 76만 원 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오히려 이제 팔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경영권 그 분쟁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최 회장 지분은 결속력이 굉장히 약한 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영풍은 사실은 이렇게 그 MBK를 끌어들여서 지분을 사지 않더라도 여기 이제 주 영풍이 25.4%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3.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사회를 이제 이사수를 늘려가면서 사실은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근데 이렇게 이제 MBK를 끌어들여서 이제 이렇게 그 뭐 적대적 M&A는 아니지만은 적대적 M&A식으로 이제 나서다 보니까 또 사회적으로 오히려 이제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최 회장이 승리하더라도 완전히 경영권을 장악하기는 어렵고요. 또 영풍 MBK가 승리하더라도 뭐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를 결국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사를 해임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기주총을 통해서 만기가 된 이사들을 이제 갈아치우고 이제 필요하면 정관도 변경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오히려 그냥 회사만 이래저래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각종 소송으로 서로 이제 소송을 하면은 결국 누가 완벽하게 소송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고 둘 다 또 뭐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회사만 망가지지 둘 다 경영권을 완전 장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겨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최 회장은 이제 결국은 일단은 빌려서 그 주식을 사서 자사주를 사서 이제 소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최 회장이 자금 동원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총 자본이 9.7조고 이자지급성 부채가 1.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2, 3조 정도 빌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승자의 저주는 많이 있었습니다. IMF 직후에 이제 현대전자랑 LG반도체가 이제 둘 다 위기에 빠졌죠. 근데 이때 현대전자가 이제 LG반도체를 한 60% 기준으로 2.7조, 100% 기준으로는 이제 4조에 삽니다. 근데 이때 현대전자가 그냥 가격이 적당하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현대전자가 이때 어떤 식으로 LG반도체를 인수했냐 하면요. 우리가 무조건 사겠다. 얼마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싸게 산 거죠. 사실은 이거 절반값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2.7조에 샀고요.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도 굉장히 무모한 그 M&A였습니다. 이게 이제 금호가 한 67% 지분을 6조에 샀는데 100% 기준으로는 사실은 9조입니다. 건설회사가 이제 그렇게 가치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건설 경기가 이제 워낙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호가 돈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금호그룹은 2000년대 초에만 해도 이제 부도설이 돌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무모하게 이것도 거의 다 빌려서 인수했고요. 여기에 또 사모펀드들이 또 이제 많이 그 출자를 했다가 결국은 사모펀드들도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이제 지마켓을 인수했는데 요것도 좀 그 무모한 인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온라인 시장을 잡아먹으니까 이마트로서는 이제 대응 수단으로서 이제 지마켓을 인수했는데 이걸 3.6조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1.6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마트가 잘 안 되고 뭐 야구단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마켓을 비싸게 샀는데 지마켓이 겨우 매출 1조 넘고요. 그 다음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가지 써서 이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MBK도 사실은 그동안 뭐 그 경영권 인수해서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MBK도 사실은 그 문제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를 7조에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이마트가 1.6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규모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MBK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거지. MBK는 결국 사모펀드에서 잘 되면 뭐 운용수수료에 성과수수료까지 받는 거고요.
잘 못 되면 사실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거죠. 하여튼 M&A라는 게 뭐 싸게 잘 사면 굉장히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SK그룹이죠. SK그룹은 결국은 그 유공, 지금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을 굉장히 싸게 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기업이 됐죠. 근데 M&A 잘못하면은 현대전자가 결국 또 이제 SK가 현대전자, SK 하이닉스도 샀죠, 나중에. 그러니까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너무 비싸게 사서 꼭 이것만 이유는 아니지만은 뭐 반도체 경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여튼 시작은 여기서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비싸게 인수하면서 이게 사실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현대전자가 이제 SK에 팔리는데 SK는 또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사자마자 또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폭등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M&A가 된 거죠. 하여튼 M&A를 잘하면 회사가 뭐 쉽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 M&A 잘못하면은 이렇게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호그룹은 뭐 거의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마트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뭐 하여튼 MBK는 홈플러스를 잘못 인수했는데 요 이제 손실은 투자자들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여러 개 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제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